최근에 좀 어떤 상황에서 이런 모습이 있었나요, 엄마? 이건 물건도 물건인데, 이제 본인 신체도 포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이제 친구들이 놀다 보면은 뭐 이렇게 라연이를 잡거나 뭐 이렇게 실수로 밀쳐지거나 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갑자기 이제 화가 올라와요. 화가 올라와서 이제 친구를 네. 똑같이 밀친다거나, 막 악을 지르고 화를 낸다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친절하게 얘기해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잘 안 돼요. 네. 또 그렇게 친구를 밀치게 되고, 때리게 되고, 그건 동생한테도 포함이고, 네. 그리고 자기가 보고 있는 것마저도 같이 보면 안 되고, 꼭 허락을 해줘야지만 같이 볼 수 있고, 안 그러면은 내 거 보지 마! 라던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럴 땐 좀 어떻게 대처해 주세요, 엄마께서는? 일단 물어봐요. 그러니까 물어봐서 만약에 네. 같이 보고 싶지 않으면, 라연아, 그러면은, 뭐, 항상 동생이랑 일이 있다 보니까, 라윤이에게 지금은 너랑 같이 보고 싶지 않아. 너는 너 거 봐. 하고 얘기를 해줘. 그렇게. 그냥 보지 마! 라고 하면 얘는 이해를 못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얘도 너 거를 보지 않게 될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또 잘 지내고, 그러는데, 또 한 몇 시간 뒤에 네. 그런 상황이 되면 또 똑같이 반복 그게 되더라고요. 며칠에 걸쳐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네, 좀 그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반응이. 그럴 때. 그러니까 친구들이 내 몸에 이제 손을 대거나 이제 부딪히는 거는 단체 생활에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라연이가 먼저 하기보다는 항상 내가 이제 뭔가 밀침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 네. 이제 똑같이 연재들 하게 되는 건데, 이제 이런 반응들은 라연이가 워낙 언어적으로도 유창하고 잘 표현할 수 있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좀 감정적인, 내가 밀쳤다라는 건 나 놀랬어. 나 이렇게 밀치지 마. 나 깜짝 놀랬어. 나 기분이 안 좋아. 나 아파. 이런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기 전에 그냥 똑같이 네. 행동을 해주는 거죠. 나 놀랬잖아. 나 아프잖아. 너 나 당황했잖아. 나 화가 났잖아를 좀 표현하는 연습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친구들한테 미리 건드리지 마 할 수도 있는데, 이 상황도 동생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애들한테 뭐 건드리지 마, 뭐 조심해서 해도 나도 건드려질 수 있는 거, 아기가 아니어도 네. 할 수 있는 상황을 이제 피하려면 혼자만 있어야 되는 건데, 워낙 성향적으로도 좀 자기 공간, 자기 시간, 자기 영역이 또래에 비해서 좀 뚜렷하게 더 좀 필요한 좀 민감한 성격이기도 하고, 자기 주장이 좀 분명한 성격이기도 해서 성격적 요인도 있고 발달 시기적인 요인도 있으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항상 거기에 라연이가 친구가 밀쳤을 때 너무 엄마 같으면 놀랐을 것 같고, 아팠을 것 같고, 당황했을 것 같고, 왜 나를 싫어하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궁금했을 것 같고, 엄마는 이런데 라연이는 어땠어? 엄마도 5살 때, 뭐 혹은 최근에 누가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왜 나한테 이러지? 왜 부딪혔지? 근데 왜 사과 안 하지? 왜 이렇게 된 거지? 이런 생각들이 들었었는데, 라연이는 어땠는지 해서, 물론 친구들한테 친절하게 말하고 밀치면 기분 나빠도 좋은데,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을 때는 좀 깜짝 놀랬잖아. 아파. 조금 비켜달라고 말하지. 옆으로 좀 갔으면 좋았을 텐데.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 나는 너랑 재밌게 놀고 싶은데 이렇게 나를 밀치니까 나를 싫어하나? 나를 미워하나? 왜 나한테 이렇게 아프게 하지? 속상했어. 화가 났어. 깜짝 놀랐잖아. 슬펐어를. 이런 감정의 표현들을, 언어적 유창성과 감정의 표현 능력이랑은 좀 별개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딱 건드려졌을 때 내가 이제 밀치게 되는 상황들은 이런 많은 생각과 마음이 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밀치기 전에 이런 표현들을 좀 할 수 있는 연습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동생하고도 마찬가지고, 라연이가 이렇게 밀어서 또 때려서 속상했구나.
또 너무 아팠구나, 놀랐구나, 너무 싫었구나, 깜짝 놀랐구나, 슬펐구나, 당황했구나, 화가 났구나, 왜 날 밀치지? 날 싫어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다. 해서 알아차려주고, 그러면 아이도 정리가 돼. 내가 친구를 밀친 게 잘못이야. 하지 마. 또 중요한데, 왜 밀쳤는지를 엄마, 아빠가 자꾸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보다는 알아차려주고. 이런 감정이었어. 놀랬어. 엄마도 이렇게 놀랄 때가 있어.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지? 내가 말했는데 왜 대답을 안 하지? 나랑 약속했는데 왜 안 지키지? 왜 항상 늦게 나오지? 나를 싫어하나? 나랑 만나는 게 싫은가? 나랑 같이 이런 거 하기로 했는데, 왜 안 지키지? 왜 늦게 오는 거야? 약속했는데 왜 이런 거야? 너무 의아하고 당황스럽고 나를 싫어하나? 하지 말까? 하기 싫은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었어. 엄마도 뭐 친구 만날 때, 최근도 좋고, 또 이제 5살 때 엄마 아빠의 시기도 좋고, 네. 엄마도 이렇게 엄마 아빠의 경험담을 통한 감정 공유가 가장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해서 똑같이 이제 내가 밀침을 당했을 때 어떤 마음 기분이 생각이 들었었는지, 그리고 네. 내가 밀쳤을 때는 자기 이제 보호 본능이 나가기도 하고요. 나도 똑같이 밀치지 마. 밀쳤을 때는 이제 밀침을 받았을 때는 내가 이제 공격받은 것 같은, 내가 이제 뭔가 싫어서 나를 매우 이제 대적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갖고, 이제 미쳤을 때는 나도 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기분이 나빠. 밀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깜짝 놀랐어. 화가 났어. 아팠어. 나를 싫어하는 걱정이 됐었어. 이런 마음들을 이제 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밀침을 받았을 때, 그리고 자기 본능적으로 바로 밀쳤을 때도 어떤 기분인지 마음이었는지를 알아차려 주는 것들, 그리고 롤플레이도 훨씬 도움이 되세요. 아빠나 엄마나 라연이가 같이, 네. 예를 들어서 엄마가 라연이 역할하고 이제 라연이가 그 친구 역할을 한다라든지, 아빠가 뭐 거기서 선생님 역할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제 다른 또 친구 역할을 한다라든지 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라연이가 그 친구 역할을 해보고, 또 엄마가 또 라연이 역할을 해보고,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 들었고 어떤 반응이 들었는지를 한번 롤플레이 해보시는 것도 훨씬 좀 도움이 돼서, 직접 네. 연기를 해서 그 상황에서 똑같이 재현해보고, 그렇다면 라연이는 친구가 지나갈 때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지 라연이가 그 친구 역할도 해주고, 그러면 또 엄마가 또 라연이 역할도 해줘서 서로의 상대방의 마음도 이해하고, 꼭 뭔가를 때리지 말게 해야지, 밀치지 말게 해야 되지 의도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네. 라연이는 놀랬겠다, 정말 화가 났겠다, 아팠겠다, 속상했겠다, 얘가 날 싫어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겠다, 그리고 나를 지켜야겠다, 보호해야겠다, 밀치지 말게 하려면 내가 더 강하게 하거나 나를 지키고 싶고 보호하고 싶고 때리지 않게 하고 싶었던 마음들을 같이 읽어내 주시고 롤플레이 해주시고, 반드시 그 상황에 대한 나눔도 중요하죠. 그래서 앞으로 또 밀치게 되거나 때리게 되거나 그런 상황을 내가 겪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좀 대처하고 싶은지 표현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밀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막 너무 강도가 세지거나 네. 막 분이 안 풀리는 것들은 그만큼 나를 무시당하거나 나를 좀 적대시 여겼다고 생각하거나 공격당했다고 생각하거나, 그런데 놀람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조금 더 읽어내주고, 그런 상황을 상대방 입장도 일부러 밀치지 않았을 때는 가다 보니까 밀릴 수 있는 거고, 빨리 가고 싶었던 거고, 나도 모르게 중심을 잃었던, 혹은 일부러 밀쳤다면 관심을 갖고 싶었거나, 라연이가 너무 친하게 지내고 싶었거나, 너무 잘해서 또 얄미웠거나, 그 친구는 그런 부러움들을 그렇게 표현했었나 봐 라고 읽어주는 것들, 네. 이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의도적으로 밀친 건지 밀침을 당한 건지,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건지, 괴롭힘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뭔가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롤플레이로 상황을 친구도 해보고 라연이도 해보고, 엄마가 라연이처럼 똑같이 반응도 해보고, 또 깜짝 놀랐잖아, 이런 반응으로 해봤을 때 라연이는 어땠어? 내가 밀쳤을 때랑 깜짝 놀랐어, 친구가 이렇게 조심해줘. 그리고 나는 화가 났어, 너무 아팠어, 너무 슬퍼졌었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너무 놀랐어. 그래서 나도 이렇게 똑같이 밀치게 됐어. 한번 표현했을 때 또 어땠는지를 네. 좀 나눠보셔서, 이렇게 하지마, 이게 오라. 또 중요한데, 사람이 본능적으로 나가는 건데, 우리 유창한 라연이가 언어적 표현이 굉장히 어른 수준으로, 그렇지, 저한테도 그러는 게 낫겠지 하면서 굉장히 아주 잘 소통이 되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네. 정서적인 것들, 놀이 상황에서도 뭔가 이제 던져주면 할 때는 나는 눈이라서 던진 거야. 눈이니까. 난 눈이니까 던진 거여서
근데 그게 왜 아프지? 할 수 있는 건데 엄마한테 한번 던져보면 이게 눈이어서 장난감이지만 클레이지만 아팠고 눈이야 같이 눈놀이 하자, 눈 날리게 하고 싶어 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들.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는 거는 유창성과는 좀 별개이다 보니까 일상에서도 엄마 아빠도 그런 표현들을 좀 디테일하시는 게 좀 엄마가 화가 났을 때도 라인이가 이랬을 때 엄마 너무 속상했어. 그게 좋은 말로 했는데 지난번에 엄마가 얘기해줬을 때 우리 라인이가 정말 잘 알아들어서 고마웠는데 오늘은 엄마가 이렇게 여러 번 설명해줘도 또 이런 상황인데도 라인이가 너무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엄마도 너무 안타깝고 속상했어. 그래서 화가 났어. 엄마의 이 화는 너무 속상한 거, 안타까운 거. 우리 라인이가 이렇게 울지 않고 떼쓰지 않고 잘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속상하고 아쉬웠어. 그래서 화를 내도 내가 왜 화를 냈는지, 그리고 라연이의 이런 감정과 밀쳤을 때, 밀침을 받았을 때 롤플레이 좀 해주셔서 다음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보고 싶은지, 똑같이 밀치고 싶은지, 나 깜짝 놀랐어 그러면서 살짝 터치를 하고 싶은지, 이런 강도의 차이도 매우 커요. 그게 친근함에 우리가 표현이 될 수도 있고 툭 치는 게 뭔가 나에 대해서 불편함의 표현은 또 느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그 화를 아예 안 내거나 아예 밀치지 않고 그 화를 다스릴 수 있고, 또 밀침이 친근함의 표현. 놀랐잖아. 깜짝 놀랐어. 뭐 이런 표현의 뉘앙스로 될 수 있으면 오히려 또 좀 친근해질 수 있는 여유를 연습해 가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겠죠. 그럴 수 있는 행동인데 그 행동들을 너무 이제 자기 방어적으로 본능적으로 이에는 이, 뭐 눈에는 눈, 당연히 할 수 있는 이 시기의 모습이긴 하나 그게 너무 나만 좀 배타적으로 되지 않도록 어떻게 반응해 주시느냐에 다를 수 있게, 또 금세 습득하는 아이인데 항상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기분을 그때그때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연습은 집에서도 또 원에서도 그 상황에 대해서 같이, 그러나 정확한 파악은 필요해. 억울하면 안 되니까요. 내가 밀침을 당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정확함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그런 상황도 파악이 안 된 채로 밀치면 안 돼, 뭐 때리면 안 돼, 좋은 말을 하는 것들은 알겠지만 그게 잘 적용되는 것들은 좀 힘들어져서 충분히 반응해주고 알아차려주되 롤플레이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 상황에서는 그런 밀치더라도 표현이 되면서 밀치면 강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예 못 밀치게 하거나 아예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라 강도에 좀 낮은, 그러면 훨씬 일상에서 너무 크게 지장이 되지 않을 정도로를 유지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아예 없애버리면 계속 그게 리프레션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표출이 될 수 있어서 적당하게 조절할 수 있을 때 표현과 같이 밀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훨씬 바람직하겠죠. 5살 예화가 이렇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물론 내 물건을 친구들이 함부로 손대지 않거나 이유 없이 내 물건을 건드리지 않으면 아이도 편안할 수 있겠지만, 이제 유치원 생활, 학교 생활하면서, 어린이집 생활하면서 당연히 서로 부딪히고 물건도 서로 섞일 수 있고 만져질 수 있고, 궁금해서도 만지고 또 호기심에서도 만지고 또 여러 상황에서도 만져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마음들이 항상 아이를 너무 흥분시키고, 이제 내가 뭔가 공격받거나 내 물건이 남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터치되는 상황을 유독 너무 예민하고 민감하게 좀 받아들일 수가 있고, 누구나 속상할 수 있지만 만지지 말아줘, 내 물건에 손대는 거 싫어 라고 말해지지가 않고 그 순간에 흥분이 되고 소리를 지르게 되고 심하게 좀 울어버리게 되는 것들은 이제 아이가 정서적 불감증이 되지 않도록 평상시에 자기 감정 기분을 표현하는 연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 앞에서는 이제 내 거 만지는 거 싫어하지 말아줘, 만지지 마 할 때는 그 이전의 마음들이 있거든요. 나는 내 물건을 만지면 나를 만진 것 같고, 내 물건을 만지면 기분이 안 좋아져, 기분이 불편해져, 무서워져, 겁이 나, 내 거를 뺏길 것 같아서 화가 나, 속상해. 이런 마음들이 아이의 행동에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만지지 마! 라고 소리 지르며 울어버리는 그 밑면의 마음들이 어떤 마음인지,
내 거가 만져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게 얼만큼 소중한지, 아빠가 사준 건지 엄마가 사준 건지 내가 직접 만든 건지, 내가 지금 얼마만큼 마음에 들어 하는지, 이걸 사고 싶었는지 갖고 싶었는지,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는지, 나만 만지고 싶었는지, 아이의 니즈, 아이의 욕구를 정확히 알아차려주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무조건 소리 지르면 안 돼, 친구들이 만질 수 있어, 울면 안 돼, 그러면 친구들이 너 싫어해, 안 놀아줘, 그러지 마 라고 하는 것들은 너는 나쁜 아이야 라고 아이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의 생각과 행동, 아이 자체와 아이가 보여준 행동을 분리해 주셔야 돼요. 너가 이런 행동을 하면 너는 나쁜 아이야 라고 단정 지는 것들이 아니라, 너는 원래 굿 키즈고 그레이트 키즈인데 이런 행동을 하는 것들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아,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지마, 하면 안 돼 이전에 내가 왜 이렇게 울며 소리치며 힘들었는지, 내 물건을 만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마음들, 이 물건이 왜 이렇게 소중하고 왜 이렇게 의미 있고 나만 소유하고 싶은지의 내 마음을 정확히 읽어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물건들은 친구들이 손 못 대는 곳에 따로 보관하거나, 또 친구들이 만질 수 있는 물건은 따로 보별해서 갖고 있게 하거나 하는 것들로 좀 대체도 해주시고, 아이가 그 물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진심으로 알아차려 줄 때 많이 수그러지고, 울며 소리 지를 수는 있으나 너무 심하지 않게 울 수 있고, 나한테 이건 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늘 청유형 부탁형으로 엄마 아빠도 그런 투의 대화를, 엄마 아빠 두 분이 평상시에도 당신 이렇게 부탁해요, 난 이랬으면 좋겠어요, 당신 도와주세요, 난 이럴 땐 너무 불편해요 라고 하는 것들이 늘 가정에서도 학습된다면 훨씬 아이에게는 수월하게 자기 감정을 흥분을 덜 하고, 안 한다라는 거는 어려울 수 있고, 흥분을 하되 소리 지르며 울 수도 있으되 정도가, 어느 정도가 조절될 수 있도록 부모님이 함께 연습해 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